월요일 보내드리는 주간 이슈 코너입니다. 오늘부터 김삼원 기자 후임으로 고용호 기자와 함께 한 주간 우리 지역 주요 뉴스들 미리 점검해 봅니다. 고용호 기자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첫 소식이 순천 쓰레기 소각장 무효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접수했다, 이런 내용이네요. 네, 그 쓰레기 소각장 설치 예정 지역인 순천 연양 3지구 주민들을 중심으로 지난 목요일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서 2심 재판이 광주 고등법원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2심 판결 결과가 나오려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시간이 지나야 하기 때문에 이번 소각장 소송이 장기화할 전망입니다. 네. 또 2심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더라도 또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도 예상됩니다. 네. 앞서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와 순천시민 3천여 명이 지난해 6월에 순천시장을 피고로 하는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결정 무효 확인 소송에서 기각 판결하면서 주민들이 패소했습니다. 예, 이게 지난해 6월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1년 한 6개월 1년 만에 반 지났네요. 주민들은 1심 판결에 이제 수긍할 수 없다는 것인데 주민들 입장은 뭡니까? 네, 주민들은 폐기물 관련 법에 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는데요. 연양돌 주변에 거주하는 2개 마을 주민들 대표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 대표들이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재판부가 이 같은 부분들을 판단하지 않고 또 판결에도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입지 1심 판결에서 입지선정위원회의 개별 위원 모두에 대해서 대면 또는 유선 등 방식으로 해촉 결정을 통보해서 입지선정위원회가 해산됐다고 재판부가 판결했는데요. 네네. 주민들은 오히려 주민 대표 일부는 해촉 결정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을 했는데도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패소 판결에서 잘못된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민들은 또 순천시장이 입지선정위원회를 해산시킬 수가 없는데 이 시장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임의적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해산할 수도 있다는 잘못된 판결을 재판부가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입지선정위원회에 해당 주민들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문제하고 입지선정위원회 해산의 권한이 순천시장한테 있느냐 문제, 그다음에 입지선정위원회 해촉 결정 통보를 받지 못한 그 과정들을 문제 삼은 건데, 여기에 대해서 순천시 입장은 뭡니까? 네, 순천시는 이번 1심 판결을 계기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과 주민협의체 구성 또 환경영향평가 등 앞으로의 후속적인 행정 절차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혀서 앞으로 계속 순천시는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순천시는 또 새 정부 정책 방향에도 2030년에는 생활 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소각장 사업을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네. 순천시는 또 정치적으로 소각장 반대 주민들이 왜곡을 하고 있고 또 선동을 하고 있다면서 시민 분열로 이어지는 이 같은 행태들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30년까지 이제 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소각장 사업은 필요한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1년 반 후에 지금 2심이 열리는 거고 또 2심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이렇게 되면 소각장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 재판이 진행돼도 소각장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할 수는 없는 겁니까? 네,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일단 순천시는 그대로 행정 절차는 진행한다는 뜻입니다. 네. 다만 이번 판결에서 보듯이 재판부가 주민들의 이런 그 입지선정위원 통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게 옳았는지 그런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맞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전혀 하지 않아서 주민들이 2심 법 재판부에서는 이거에 대한 요거에 대한 판단을 틀리면 틀리다는 판단이 있으면 주민들이 수긍을 하는데 전혀 판결문에서 언급이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지켜봐야 되겠군요. 그리고 지금 뭐 도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데 순천시와 강양시가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텐데, 순천시의 경우 순천시와 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를 시민단체에 제출하지 않아서 문제가 좀 되고 있다면서요? 네, 아마 이번 주에 핵심 이슈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요. 순천시 의회가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순천시에 대해서 지난 1년 동안의 행정을 감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순천행위적 모니터연대가 순천시와 또 순천시 의회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관련한 자료들을 비공개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네. 특히 자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순천시가 뭐 올해 체결했던 수의계약 등 네. 민감한 그렇죠. 내용들이 그 행정 관련 모든 서류가 있겠죠. 네,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이 순천 행의정 모니터 연대는 네. 지방자치제 시행 올해 30주년을 맞았는데 순천시와 시의회가 시민들에 대한 정보 접근을 제한하고 또 주민 참여도 위축시키는 이 같은 비공개 결정이 민주적인 절차를 역행하는 구태 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시민단체는 또 행정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것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순천시와 순천시의회의 책임 있는 조치도 요구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천 풍덕지구 아파트 개발 비리와 관련해서 관계자가 구속됐죠? 네, 풍덕지구에 그 현재 2,500세대 대규모 아파트 또 이 브랜드 유명한 아파트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기 연양지구 아니 그러니까 오천지구 옆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오천지구 옆이고 또 국가정원 건너편이 그렇죠. 되겠습니다. 예, 예. 네. 이 풍덕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풍덕동에 2,500세대 규모의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지주들이 조합을 결성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전남지방경찰청이 순천 풍덕지구 도시개발 사업 시행권을 빌미로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조합 관계자를 구속했습니다. 네. A씨는 2021년 전후로 풍덕지구 도시개발과 관련해서 아파트 건설 시행사로 선정해 주겠다면서 업체 두 곳으로부터 3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 조합 관계자는 해당 업체 한 곳에서 수십억 원을 받고도 또 다른 업체에서도 중복적으로 금품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야, 이것도 좀 논란이 앞으로 좀 있겠군요. 예. 네, 앞으로도 이 예. 아파트 개발 사업이 계속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예, 또 그 어떤 비리 혐의가 또 나올지 예. 주목되고 그렇네요. 있습니다. 그 여순사건 국민연대가 제2기 여순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 출범을 앞두고 전문 인력 충원과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나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여순 사건 관련해서는 우리 지역에서 대부분 관심이 큰 사안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범국민연대가 성명서를 발표해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여순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약속했는데도 현실적으로는 이를 뒷받침하는 방법이 전혀 되고 있지 않다면서 네. 정작 이 진상조사 기획단에 예. 사람도 없고 또 예산도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 진상조사 기획단의 지원 인력이 단 3명뿐이고 네. 또 보고서 작성까지는 앞으로 최대한 잡아도 2년밖에 안 남았는데 네. 시간도 부족하고 이처럼 사람이 없고 예산까지 부족한 실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여순 사건에 대한 진정한 또 명확한 진상조사를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인력을 더 충원하고 또 예산도 증액하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월 19일 여순 사건 발발일에 입장을 냈는데요. 이 대통령은 다시는 국가 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엄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이를 막기 위해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혀서 우리 동부권 지역 사회는 물론 유족들도 큰 관심을 환영했죠. 예.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여수 순천 국회의원들이 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간 이슈 고영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